최종 의견 18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학휘 기자고요. 옆에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네, 정현석 변호사님. 네. 김선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예.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예, 감옥에서 얼마 콩밥 좀 냈어요? 먹고 10억 낸 거 아니야? 10억? 10억까지는 아니고요. 변호해 주신다면서요. 예. 저요? 예. 변호 안 해주던데. 양심상 변호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임계 내고 하세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너무 잘못 시킬 때는 변호를 안 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선임계를 안 내고 변호를 하려고 하지? 그렇죠. 탈세 때문에 그런가 그거? 세금 빙당. 내가 저 사건을 하고 있다는 걸 숨기려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것도 있고. 그런 그래야지 경우가 뒤에서 있어요. 영향력을 몰래 발휘하지. 그러니까요. 그 나쁜 거 같아요, 진짜. 나빠. 네. 그래서 정 변호사님이 나쁘단 거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잘 풀려나셨고요. 네. 그럼 뭐 이제 다 드셨어요? 저요? 예. 네, 아니 사식을 넣어줘가지고 우리 먹고 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뭐 했는지 그래도 들어봐요. 예, 뭐 하고 오셨어요? 넘어가요, 그냥. 네. 놀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죠? 사실은 스웨덴, 덴마크 놀러 갔다 왔습니다. 오, 좋은 데 가셨네. 외유성 출장이에요? 네? 외유성. 외유와 뭐 하여튼 외유성도 있고요. 외유? 예, 외유죠, 외유지. 외유? 근데 스웨덴, 덴마크가 이해가 안 뭐 돼. 해요? 네? 뭐 해요? 거기 가면? 여행을 합니다. 예. 당연히. 아니 약간 그렇게 잘 안 무성 이야기 가는 할 거면. 곳이어서. 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덴마크에는 레고랜드가 있고요. 아, 레고하우스. 레고가 덴마크 거예요? 나 몰랐어. 아, 나 그래요? 전혀 그렇죠. 몰라요. 레고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네. 요구르트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요구르트는 불가리아 아닌가요? 덴마크죠. 그럼 거기 어디? 휘바는 핀란드죠. 그건 핀란드. 스웨덴도 아니고 핀란드입니다. 덴마크는 우유. 덴마크 우유. 그래서 덴마크 남동 선진. 걔는 어디 있어? 맞아요, 파트라쇼 그 자식. 걔는 어디? 파트라쇼 네덜란드죠. 아 그래요? 다르네. 파트라쇼가 그쪽에 너무 무식하다. 파트라쇼가 그 자식까지 대입반이 없을 것 그 같은데. 우유 그게 나라더네. 정답인지 착한 애 아닌지 아닌가요? 모르겠어. 네? 파트레슈가 네덜란드라고요? 맞아요. 이탈리아 아니에요? 벨기인가? 어쨌든 네덜란드, 벨기에 둘 중 하나야. 인종차별 되게 심한 거기.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웨덴에는 볼보가 있죠 또. 이케아. 이케아도 있죠. 이케아. 맞습니다. 볼보와 우리 이케아. 얘기를 해도 뭐 브랜드 말고는 없어요. 뭔가 좀 아. 그래서 어떤 여보세요. 뭐 자연환경이나 복지 분위기나. 선진국이죠. 느껴져요? 정말 느껴지는 게 네가 낮에 복지를 받진 않잖아. 내가 보지 않는데 복지를 받는 인간들을 보지. 어떻게 아니, 왜냐면- 보여요, 그게? 낮에 배식해줘요. 낮에 공원에서 남자들이 진짜 커피 들고 유모차 끌고 다녀. 커피. 회사 안 다니고? 안 가고 낮에 좋다. 2명이서 혹은 3명이서 쌍쌍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폴란드스가 벨기에네. 그거 찾아봤어. 그러니까 벨기에 그래서 내가 벨기에 있을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 맞잖아. 했잖아. 비슷해. 사실 그 나라야. 그 여자친구 이름 뭐죠? 아로하인가요? 그건 하와이인데요. 그거는 알로하. 네로 아니야? 맞아 네로. 네로가 여자 남자이고. 친구 아니고 남자는 남자예요. 네로죠. 네로. 황제 아니야? 씨. 어쨌든 그 기억이 안 난다. 여자의 아로하 아니야? 아로하 쿨로. 알아 맞아. 쿨로레 알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만하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야왜너 쿨로레라고? 이상한 데 다녀와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계속 길게 하지. 논란이 어쨌든 있네. 스웨덴의 복지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직접 그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물가가 느껴지는구나. 상당하던데. 근데 복지가 그 물가가 커피 마시면서 애 데리고 다니는 복지예요 지금? 이게 아까 순전히 서울 기준일 수도 있는데 예. 서울이랑 스웨덴이 약간 물가 차이 별로 안 나요. 오, 의외다. 근데 덴마크는 정말 2배에서 3배 차이 나요. 비싸요?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데 20만 원 넘게 내요. 왜 이렇게 비싸? 그럼 뭐 야놀자 이런 걸로 안 해봤어요? 그 야놀자가 안 되나요? 거기? 부킹닷컴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야놀자 야놀자는 부킹하셨다고요? 부킹닷컴 정식사야. 덴마크까지 가서 부킹은 그 말도 안 통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데. 너무 아침이라서 이상 말이. 요즘 저희 방송에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좋아요는 봅니다. 음. 좋아요를 좀 보고 댓글도 보는데 댓글 재밌었는데. 그냥 일단 댓글 얘기하기 전에 거의 우리가 그 맨날 예전부터 권지윤이나 임찬종이 얘기했던 게 이 골룸 내에서 경쟁하지 마라. 근데 난 사실 다른 팟캐스트를 안 듣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눌러봐요. 예를 들어서 뽀얀 거탑은 좋아요가 몇 개인가. 또 축덕이 뭐 하여튼 그거 쑥덕이 그거랑 최경사 이런 거 보거든요. 거의 우리가
부동의 2위였었어요. 3위까지 좀 간 적도 있었고. 근데 요즘 한 부동의 한 5위 정도. 그거 그냥 부동이에요. 부동. 그러니까 그거는 또 좋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잘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코너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경쟁하지 마시죠. 아니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최경사라든지 전 재밌는 코너가 많이 생기는 것 즐겨 같아요. 들어요. 코너들을 다 즐겨 듣는데. 그리고 이번에 커튼콜이라는 거. 들어. 예. 솔직히 저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듣진 않아요. 네. 우리 것도 지금 거의 바쁘시니까. 못 들어서. 네. 예. 근데 뭐 도입부를 듣는다든지 뭘 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근데 좋은 방송이 좀 많아지고 있다. 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무적이네요. 네. 부동이 5위가 점점 저희가 밀려나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혹시 5위로 아니 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A형 아니, 그 전부터 그랬어요. 이 소심한 자식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어차피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네. 전체 뭐 순위라든지 아니, 다운로드 수가. 처음에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뭐 이런 건가요? 그냥 넘어가야겠다. 키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자, 그러면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 사연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10년 넘게 안전운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갱신을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6월 13일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교통경찰관에 걸리게 됐고 이전에 운전면허가 5월 29일자로 취소된 걸 알게 됐습니다. 교통조사과에 가서 조사서와 반성문을 제출했고요. 취소된 걸 몰랐다. 실거주지와 우편 접수처가 달라서 통보받지 못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차가 2대여서 주말 내내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주차 자리 문제로 이웃집과 시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차를 회사에 주차하기 위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모른 척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분 만에 경찰차가 따라왔고 그대로 다시 잡혀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대한민국에서 죄 지으면 바로 걸리는구나. 이제 어떻게 돈 벌며 사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처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기업체의 재고 물품을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다시 재분배하는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못하게 되면 복지관의 부족한 재정상 절 계속 고용하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뜻에서 따끔하게 혼내는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한 마음은 커져만 가네요. 제가 바라는 건 모아놓은 돈으로 벌금을 3개 내더라도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면허를 발부받고 생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힘들겠지요? 청취자 여러분도 저처럼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미루다 보면 죄가 엄중해지니 꼭 갱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나 뭐 2년 이렇게 결격 기간을 두는데 면허가 취소되면은 그러면 결격 기간 없이 바로 이제 면허를 딸 수 있는데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그쵸. 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무면허가 적발이 됐잖아요. 무면허 네. 상태인 거죠. 그쵸. 지금. 근데 이제 무면허로 적발이 돼버리면은 무면허로 인해서 무면허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또 결격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13일에 처음 네. 그 안전벨트 미착용 때문에 걸렸을 그쵸. 때 그때 이제 무면허인 거죠. 잠깐만요. 13일에 맨 위에. 그쵸. 갱신을 받지 못해 취소된 게 5월 29일인데 그쵸. 모르고 예. 뭐 잘 모르는 건 솔직히 뭐 본인 잘못이니까 그쵸. 뭐 냉정하지만 이게 예. 이게 첫 번째 한 게 무면허 운전인 거. 근데 이제 무면허 지금 2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또 한 거죠. 무면허 2번 한 거니까 무면허 어쨌든 하면은 1년 동안 또 이제 결격을 두거든요. 1년 두는데 그럼 1년 동안 못 따는 그냥 거예요? 운전을 못 못 하는 하는 거지. 거죠. 이 사람 생업이랑 관련된 건데 이분은. 근데 여기 이제 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선고유예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형을 선고하지만 벌금을 선고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네. 엄청 낮은 거죠. 예, 그렇죠. 엄청 거의 무죄에 가까운 거의 거죠. 무죄에 가까운 거고 아니면 기소유예.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법원 네. 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2년이거든요. 네. 2년인데 이분은 이제 2회지. 2회죠. 네. 2회니까 2회니까 이제 1년이죠. 1년인데 1년인 경우에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받으면은 이제 그 결격 기간 제한 없이 면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잘 결론은 이분이 지금 저희한테 보낸 사연을 네. 사실 생업이 곤란한 거예요. 네, 온전히 그렇죠. 생업과 직결되는 분이고 네. 이거 말고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가정의 사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면은 예. 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또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죄질이 나쁜 거는 그러니까 물론 잘못하셨는데 네. 무슨 뭐 음주로 취소된 놈이 뭐 또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선처를 바라면은 뭐 구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령상으로 그죠? 그렇죠.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청취자의 입장이라면 예. 아무튼 기소유예를 그쵸. 좀 노려본다. 노린다고 해야 되나? 아, 아무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계속 이제 수사기관에서 네네.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생계가 곤란하고 이게 그리고 처음엔 정말 몰랐고 우편도 주소가 잘못 와서도 알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내가 운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주차 시비가 있어서 이렇게 어필을 좀 하면 될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차 시비 있었다는 그런 증거, 뭐 아파트 관리 사무소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거를 최대한 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청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근데 같으니까. 걱정되는 거는 여튼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못 근데 한 번 더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죠. 3번 걸리는 거니까. 일단 운전 절대로 하지 마시고 네, 그거는 뭐 일단 경찰 수사에 그렇죠. 잘 응하셔가지고 뭐 정말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이 생계 곤란 인정해주고 재질이 약하다고 해서 네네네. 뭐 기소유예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2번 걸린 게 조금 마음에 지금 걸리긴 하는데 저희가. 두 번. 그러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이제 이 정도에서 청취자 사연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화재 판결로 가겠습니다. 미혼이던 당시 26살 A씨는 B씨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 A씨가 임신을 해서 같은 해 8월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대 B씨는 이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정도, 네. 8년 차 정도 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씨는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네요. 조용해졌네요. 우리가 이렇게 숙연. 정 변호사님. 아들이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특이했던 왜 다 남자야? 이런 일은 유부녀가 자기 이렇게 속이고 뭐 이건 왜 없지? 크게 사회 자, 인식하면 없나? 아니 있지만 있긴 있는데 있지만 그러니까 임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더 아,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쵸. 아무래도 더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남자가 너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여자가 불리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 예. 막 바람 피고 다닐 수 없는 뭐 거의 뭐 무의미한 얘기였고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보통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내가 행위의 상대방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서로 이제 합의가 물론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성범죄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했다고 하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정조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대법원이 수십 년 전에는 그놈의 정조. 그러니까 맞죠, 맞죠. 성범죄의 피해 법익이라는 게 정조였어요. 네, 여성의 정조. 아, 그리고 그때 그녀의 또, 정조라고 했는데. 또 남성만이 아, 또 맞죠. 구녀의 그치. 정조. 또 남성만이 또 가해자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예전에는 그래서 객체가 부녀였잖아요. 네. 얼마 전에 사람으로 바뀌었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특히 강간죄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맞아, 제가 2015년에 법조 출입할 때 법원 출입할 때 그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강간죄의 여성 가해자가 처음 나왔어요. 네, 기소된 맞아요, 사람. 맞아요. 네. 그 재판을 제가 쭉 따라다녔었는데 네.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이 그거 강간해 남편 아니었나? 네? 남편을 가둬. 아내 아내가, 아내 예, 강간 예, 문제도 예, 같이 예. 떴긴 했지. 근데 그게 맞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심에서 무죄 나왔던 걸로 저는 그치. 기억을 맞아, 하고 무죄 나왔어. 뭐, 네. 뭐 최종으로 어떻게 된지. 유무죄야 뭐 사실관계 네. 따라 달라지는 건데 아무튼 수사기관에서 여성을 강간죄 뭐 가해자. 가해자로 피고인으로. 기소까지는 갔었죠. 그런 이제 프레임이 생긴 거죠. 네. 뭐그 사건은 뭐 무죄일 수 있지만 또 네, 언제든지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은 강제로 했거나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놈인데 뭐 그건 근데 다른 속였- 거지만.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여자가 이 남자랑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준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겠다. 진지하게 사귈 수 있겠다.
근데 뭐 우리가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졌지만 네. 어쨌든 그것의 어떤 민사 버전인 거죠. 형사는 없어졌지만 실제로 혼인빙자 간음을 저지르고 다니면 그거는 뭐 정조라는 관념이 없어진 현대의 시대 관념으로도 어쨌든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가지면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뭐 나 결혼 안 해도 성관계 가질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 가졌다는 사람 당연히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을 하는 거고. 근데 이 판결을 제가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그게 뭐야? 안 했다고 너 욕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그럼 안 했다고만 하지 말고 돌아다녀봐 안 한번. 했고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안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는 당연히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요. 네. 아파트를 분양을 해도 바로 창문을 열면 그 앞에 공동묘지가 있다. 참나. 그 앞에 문을 열면 쓰레기 매립장이다. 할머니가 자기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와 내가 산 아파트가 여기구나. 커튼을 딱 열었더니 앞에 공동묘지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사전 고지를 안 하면 문제가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잘못인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내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고지할 게 있고 안 할 게 나쁜 있죠. 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하나 생각해. 바보 고지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니까. 그쵸. 이건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김학 기자가 이제 자기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지금 네?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누구요? 경향이 있어요. 오 마이 갓. 김학기 기자가 김학기 기자 경험. 본인 이제 좀 아니 왜 벗어나세요. 아니, 개인적인 감정을 좀 판결 버리시고. 보다 보니까 재판부도 판단을 할 때 뭐 작년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응? 아니요.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남자가 어쨌든 뭐 얘기를 가타부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맞는 것 네, 같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이제 여성의 아버지랑 만났던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기망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뭐 한 번이면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6개월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속였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정말 얘가 거짓말을 했는가? 나 싱글이야라고. 근데 그게 예. 명확하지 않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학기 기자 말대로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다른 사건을 봤을 때는 아예 속이고 들어온 그치. 남자도 많거든요. 뭐, 나 결혼 안 했는데 뭐,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간 몇 호쯤 카톡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다 보통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분 아버지랑 같이 지금 등산을 하고 밥을 먹은 식사도 것은 하고 그 뭐. 아버지가 제정신인 사람이면 자기 딸이 유부남 만나는데 같이 만나서 밥을 처묵처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재판부가 그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뭐 속임수가 있다. 1번. 속았다는 거지. 그럼 이제 2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 그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약간 혼빈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민사 판단은 좀 더 세게 나오는. 이 사람 이놈 어차피 범죄로 처벌받지도 않으니까 간통죄도 없잖아요 지금. 더 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500만 원, 뭐 300만 원도 있고 뭐. 게다가 이분 근데 이건 있어요. 알려드리면 임신 중절도 거의 뭐 이놈이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했어요. 그것까지 입증했으면 임신 중절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 5천 청구했는데 뭐 가능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인과관계를 뭐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신적 했지. 피해? 그러니까 임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했지만 네네네네. 임신 중정 같은 경우는 뭐 자의에 의해서 한 걸 이거 어떻게 봐야 맞아. 그러니까 그쵸? 자기가 한 거고 그러니까 임신 뭐 원치 않는 임신이 결국은 양쪽의 잘못인데 사실은 남자 쪽의 잘못이잖아요. 왜냐면 남자가 속이지 않았으면 이게 원치 않는 임신이 아니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손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인과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망행위와 임신 중절에 그쵸. 인한 그 근데 정신적 피해 사이에 뭔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나? 그게 맞아요. 딱 그 두 분이 한 말이 딱 그렇게 이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 유부남이라고 속인 것과 임신 중절이라는 피해 상황이 인과관계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도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뭐 말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뭐 결혼 전제가 아니고 그냥 사귀는 관계에서도 임신 중절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유부남인 거 알면 사귀지도 않았겠죠. 유부남이 아니었어도 임신 중절 할 수 있었으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뉘앙스다. 인간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건 그런 해석하자면 그런 건데 위자료 액수에는 참작하겠다라고 했어요. 임신 중절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군요. 변호사님 주변에 많대요. 그래요? 누구요? 한마디만 하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지? 이들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1,500만 원 정도로 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죠? 몇 달 이상 사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요새 조심하세요.
누구한테 하는 그 소리야? 데이트하는 앱이 많잖아요. 진짜 요새 그걸로 정말 많이 만나요. 진짜 근데 그게 뭐 실제로 유명한 게 뭐지? 한 글자. 유부남뿐만 아니고 나 그냥 들어봤네. 미혼 남성 여성 사이에서도 그 데이트 앱으로 많이 만나던데 보니까. 특히 그게 아니라 유부남뿐만이 아니라 이거 미혼이 정상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데이트 앱이 미혼뿐만 아니라 뭔가 유부남도 만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부남 유부녀의 어떤 불법의 온상처럼 막 뉴스 나오지만 그 뜻으로. 실제로는 그냥 불법적이지 맞아요. 않은. 불법적인 게 아닌데 그리고 많은 제 거야. 주변에서는 그럼 물타기가 좀, 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 바쁘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 그 앱이 이름이 뭐? 그러니까 데이팅 앱이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글자만 알려줘봐요. 뭐 떠오르는 거. 오후에 그렇죠? 뭐 있는데 나는 내가 하는 거 영어 뭐 뭐지? 해요? 김 변호사 김 변호사 누구야? 김 아나운서도 그거 해요? 내가 난 앱을 안 아마존. 깔았는데 오후에 뭐 있어요? 뭐 있어? 내가 아는 아니 할 거는 수가 없죠. 왜냐면 저는 얼굴이 인터넷에 그러니까. 검색하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소개팅 어플 1위 정호. 저는 뭐 이거 있네. 틴더. 아, 그래. 틴더 틴더. 많이 그렇지, 봤어요. 틴더 그 외국 거잖아. 깔아봐야겠다. 근데 외국 제가 거예요. 듣기로는 좀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맞춰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 누구- 정보 회사나 이런 거 아니 거치지 않고도. 누구 통해서나 막 소개팅하거나 이럴 수가 맞네. 없으니까 아만다, 자기 거딱 탄탄. 올려놓으면은 어. 조건에 딱 나쁜 맞추면은 것도 있을 바로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면 대화할 수 있으니까 글램.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중에 조금 문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앱이 있을 수도 있죠. 앱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예, 예. 미안해요. 근데 어떤 틴더랑 범죄 아, 예, 요즘 그래. 스와이프 이것도 유명하던데 이렇게 계속 넘겨가지고 사람 보고 이런 거. 왜냐면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하려고 그냥 몇 군데만 얘기하면 그래요. 넘어갈래. 네, 네. 넘어가겠다. 이게 산으로. 수입미. 예. 그만할게요. 이름 웃기다. 네,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집중 탐구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됐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됐고 네. 이제 숙취 운전으로 아침에도 많이 걸리고 있어서 대리운전도 아침에 다 타고 다니고 막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저같이 음주운전 안 해본 사람은 그렇죠. 기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실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니까 되게 강조하고. 세분화돼 있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정 변호사님 전문 파트인가요? 저는 의외로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의외로 그렇다기엔 너무 놀지 않나요? 많이 바쁠 때가 많으니까 놀 때는 많이 놀죠. 근데 술을 거의 안 먹고 놀아서 저도 술 좋아하는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혼자서 집에서 그냥 술이 땡겨서 먹는가 어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맥주 한 잔은 진짜? 먹는데? 맥주도 저는 더군다나 맥주도 별로 안 좋아해서 어, 혼자서 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되게 자주 하는데 나는. 나도 집에서 맥주 가끔씩 혼자 먹어.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 거예요? 나는 자주 마시는데. 나도. 현재는 약간 의존증 아니야? 의존증. 사실 왜냐면 일단 동생이랑 살긴 하지만 이 시간대가 다르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니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어쨌든 나는 안 마시니까 가족이 혼자. 있고 없고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있으면 잘 안 먹게 되는데 그런가? 없으면은 잘 먹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혼자 저 샐러드에 위스키 마셔요. 드라마 보면서. 멋있네. 혹시 나도 위스키 먹는데. 싱글 몰트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그럴 네, 것 그래서 같아요. 그거 딱 설 거야. 한 두 잔 딱 먹고 꿀잠 자요. 그러니까. 나 필요한 위스키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술을 되게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알아보는 걸 좋아하긴 해요. 내가 막 한 입 먹고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두 입 정도 음주운전 먹고 안 해보셨어요? 안 먹거든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 뭐 아버님들 이제 친구들 아버님들은 너무 연로하신데 조금 더 어릴 때 더 보면은 자기네 아빠는 정말 완전 떡실신에서도 운전을 맨날 한다. 이거 다 그렇게 공소시효 얘기를 지난 해요. 얘기잖아요. 옛날 예, 얘기. 예, 그렇죠. 옛날에 많았어. 아니 근데 옛날에 한 많았지. 5, 6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의외로 근데 좀 사회 분위기가 바뀌긴 했죠. 네. 근데 의외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 나이 좀 드신 분들 있잖아요. 한 40년 정도 운전을 했는데 계속 음주운전인데 이런 얘기가 많네. 난 걸린 적 없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사야. 주사야. 습관성. 술 운전대 잡어.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보통은 혼자 마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다 같이 마시니까 다 같이 약간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약간 케어하거나 간수를 못하니까 안녕 빠이빠이 하고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고 가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거의- 사실이고. 더 이상 네. 얘를 쟤는 맨날 저래.
사람도 잡는 걸 포기하는 거지. 말해봐야 말 안 쳐듣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왜 신신당부해도 너 주차장 가서 꼭 대리해야 돼? 해도 안 해. 그런 맞아. 사람들은. 우리는 지난 회식 때 모범적으로 저와 선재가 차를 가져갔다 저는 대리를 심지어 불렀죠. 강남에서 고양시까지 대리를 했습니다. 맞아. 대리 여행이네요, 대리 여행. 네. 대리 기사님 오신 걸 확인하고 그렇죠. 보냈고 저 대리 기사님도 택시를 봤죠. 탔고 예. 맞아요. 다른 사람들 잘 안 가져왔지. 네, 차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윤창호 사건이라고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부산에서 그 사고 장면도 전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젊은 군인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슈가 됐고 입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됐는데 로스쿨 또 준비하는 분이었다고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때 국민 여론이 상당히 크게 분노를 했었죠. 이게 그 원동력으로 이제 법 개정이 됐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인 것 같아요. 이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당히 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사람 친 거. 네, 술 먹고 사람을 쳤을 때 다치면 이제 10년 이하였는데 네. 1년 이상 15년 이하니까 무조건 1년은 줘야 된다. 하한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죠. 네. 하한이 생긴 거죠. 그렇죠. 사망 같은 경우는 원래 1년 이상이었는데 무기가 들어갔죠. 이게 좀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면 상당히 무거운 이거는 뭐 죄죠. 우리가 그럼 무조건 특가법 3년 이상인 거예요? 에서도 기본이? 그렇죠. 하한 그러니까 사람이 어. 죽으면 실수로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음주운전에서 사람 죽으면 저거 고의 살인죄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죽일 의도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과실로 사람이 죽은 건데도 3년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결합을 시킨 거지. 야, 네가 술 먹고 임마 운전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고의 살인죄라고까지 말을 안 하지만 거의 뭐 살인죄 형량이잖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살인을 넣어 감수한 거 아니야 이거지. 무기징역을 사실 넣었다는 것 아까 자체가 그거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있는데도 넌 누군가를 죽여야지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주라는 거다. 그쵸. 너는 근데 저는 모르고 한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정을 한 게 네. 국민들이 약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입법도 따라온 거 아닐까 싶은데 모르고 한 게 더 나쁘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선재 그러니까 말이. 모르고 한 게 더 화가 난다고. 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더 윤리의식이 결여된 괘씸해요. 거잖아요. 네. 뭐 누군가를 더 괘씸하고 더 생각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거라고. 특정해서 죽인다는 건 그것도 잘못이지만 뭔가 자기 그게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유가 타당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아니, 타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죽든 말든 그러니까 뭐 이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복수를 한다거나 이런 그치. 거는. 근데 저는 오히려. 모르고 한 거는 정말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뭐 때문에. 10명이 죽든 상관없다.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더 그 무서운 광장 것 같아. 같은데 차가 뭐 그치. 가봐. 애도 막 있고 해봐. 그럴 수도 실제로 있는 거지. 그 옛날 여의도에서 있지 않았었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얘기 같아. 90몇 년도에 여의도 광장 있던 시절에 그때 차가 돌진해가지고. 난입을 해가지고 음주차예요? 음주차인지 모르겠는데 정신병자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의도에 그 공원 없고 진짜 광장에 아스팔트만 있고 자전거 타는 시절이 있었어요. 두 분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예. 저도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예? 지금 여기 말한 아니고? 뭐 특가법 얘기는 형량이 높아진 거고요. 형량 높아진 거는 이미 시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12월에 이미 네. 시행이 됐고 이건 술 먹고 하다 사람 죽거나 다친 경우고 이제 그냥 어쨌든 단속 걸린 거 있잖아요.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바뀐 바뀌었죠. 형량도 그게 바로- 올라갔지만 그게 바로 제2 윤창호고 이제 사람 친 게 제1 윤창호. 예, 그렇게 구분을 그렇죠. 하고 있죠 언론에서. 언론에서는 예. 예, 예.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2019년 6월 25일 이번 주에 시행이 됐죠 지금. 이미. 시행이 됐어요. 네. 예. 예.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항이 좀 개정이 됐는데 따끈따끈하네. 이를테면 단속 기준이 우리 단속 기준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겠죠? 0.05 거의 네, 뭐 0.05. 범죄 사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면허 정지가 네. 0.05, 그렇죠. 면허 취소는 0.1 예, 그렇죠. 이렇게 술이 오랫동안 한- 왔었잖아요. 술이 한 10% 들어찬 거죠. 0.1이면. 그 상황 10%란다. 뭔 소리야? 잘못 얘기해. 0.1%. 예, 0.1. 네. 1000분의 1. 그런데 이 기준이 이제 6월 25일부터 면허 정지는 0.03% 낮아졌으니까 더 세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면허 취소는 아까 0.1에서 0.08% 이것도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됐죠? 구체적인 기준을 좀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고. 김 변호사님이 이번에 간단하게 바뀐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핵심만. 해주시죠. 예. 그 제가 뭐 그냥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법무관으로 갔다 왔는데 이제 군법무관이 아니고 공익법무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복무하는 건데
뭐 검찰청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저는 대개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서민들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상담하게 돼요. 맞죠. 근데 저는 근데 그때 1년차 때 충주에 있었어요. 충주 법률구조공단. 충주 법률구조공단 그러니까 출장소죠. 출장소에 있었는데 이 충주도 이제 도심 지역이 있지만 외곽에는 다 이게 면단이죠. 논밭이 있을 거예요. 그죠. 논밭이 리고 이런. 음주해가지고 경운기 몰고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그 어떤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 되게 뭐 그 약간 발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무면허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거기 계신 어른들은 다 이미 면허 취소가 많이 다 되셨어. 음주에서 이미 다 면허 취소가 다 되신 상태에서 충주 비하 발언 하시는 거예요? 아야 충주 비하 발언 아니고 비하발언 아니지. 비하 발언 아니야. 몰라.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네, 어떤 되게 약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시골 실제로. 쪽으로 가면 네, 농사 그렇죠. 짓고 이러는 경우에 어르신들은 네. 왜냐면 나이 먹고 뭐 막 농촌에서 이렇게 하는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낮에 너무 힘들고 이러면은 이렇게 뭐지? 간식 새참? 먹다가 새참 먹다가 술 먹거든. 막걸리 술 안 한잔 먹고 하고, 새참 예. 안 먹어. 다 막걸리 한잔 하고 또 운전하고 다 바로 면허 취소지. 면허 정지. 그러다 보면은 면허가 없어. 근데 면허 없는 상태에서 결격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허 없이 그냥 다녀. 그 법률구조공단에 왜 와요? 그래도? 왜 저 이제 국선 면허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그런 분들 그렇죠, 잡혔을 때, 네, 잡혔을 때 이제 국선 면허 하는데 되게 그때 알았어요. 이제 300, 500, 10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은 면허 정지로 면허 정지 사유로 한 번 걸리면 300만 원 벌금. 벌금. 네.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 그냥 대부분 300만 이하면 그냥 300이야. 달래로. 그러니까 그냥 거의 전국 공통이 300. 1심 선고를 말하는 거죠. 1심 선고. 네. 두 번째 면허 정지 두 번째 걸린 거는 500. 세 번째 걸리면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000인데 거기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네? 올라가기도 하면 올라가지 않지. 1000인데 올라가지 않아요. 1000이 상한인데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경우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구속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걸린 제 주변에 친구도 있거든요. 예. 근데 100, 150 이렇게 아, 그 나오는데. 아니야. 요새 다 300, 300, 500 넘어요. 옛날 네, 얘기라. 완전 그거 옛날 너무 얘기라. 옛날에 계신 것 네. 같아. 저도 옛날 사람 좀 보지 마요. 거의 300, 400 오. 요새는 한 번 걸리면? 한 번 걸리면 400 300이요. 넘어요. 네, 300 옛날 얘기구나. 300이요. 생각보다 많다. 주변에 음주 걸렸다는 사람이 없어서 요즘에. 그래서 뭐 제 친구 변호사 중에도 뭐 낸 친구가 있고요. 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가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거죠. 범죄라고 생각을 안 했었나 네, 과거에는. 문제야, 좀.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인지 정도 굉장히 나중에 현저하게. 내지 나는 괜찮다. 대부분의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잘 마시니까 음. 괜찮아. 난 이 정도 먹어서는 안 나온다 앞으로도. 그 다음에 뭐 단속 있나 요즘 뭐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안 걸리겠다. 단속 한 번도 안 걸렸는데 뭐 이런 마음이지 그쵸. 않을까? 안 걸리겠다가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제 어쨌든 종전에는 기준이 처음 걸리면은 300만 원 이하, 두 번째 걸리면 기준은 없고 세 번째 걸리면은 그 500부터 1000인데 이제 여기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 상한선까지는 안 갔는데 최근에 이제 상한선까지 계속 때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개정안을 만들어 그럼 가지고 이제 개정되지 법이. 예, 계속 개정 만들어서 상한선 때리는 면허 정지도 이제 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음. 징역 1년 이하에 와. 500만 원 이하인데 세졌어. 아마 네. 면허 정지로 징역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벌금을 할 텐데 그러니까 상한에 올라갔죠. 0.03에서 예. 0.08 사이. 그렇죠. 이제 면허 정지가 이제 0.03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면허 취소는 0.08로 바뀌었죠. 그거 한 번 걸렸는데 뭐 징역이나 집행유예 그쵸, 나오지 그쵸, 하지 않고. 않죠. 아무튼 법정은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500만 원 이하. 그렇죠. 네. 3, 400 나오겠다는 거죠. 3, 400. 그렇죠. 3, 400 500까지 나오죠. 때릴 수도 있겠다. 때릴 수도 올라갈 있는 수 거죠. 있죠. 올라갈 그동안은 수 있죠. 상한이 300이라 상한이 계속 나온 건데. 근데 이제 법원의 양형 기준이 따로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바뀌겠죠. 예, 예. 양형이 아마 그렇죠. 곧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올라가겠죠. 아까 면허 취소 0.08이라고 했는데 그 넘으면 어떻게 돼요? 0.08 넘으면은 0. 잠깐만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이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벌금은 500 이상이고. 그렇죠. 근데 0.08 넘으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면허 취소 수준이. 그쵸. 근데 0.2 이상이면은 얼만큼 마신 난 거야? 0.2 이상에 대해서 따로 정해놓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나는 0.2면은 0.2가 어떻게 나오는 그냥 수치? 술이 운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아, 예, 처음처럼이 운전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아니에요? 뭐 사건팀을 할 때 음주운전 이런 사고 많이 취재를 하는데 보통 느낌이 뭐냐면 0.13, 뭐 0.2로 16. 야 진짜 많이 먹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0.2는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건 링겔 이렇게 알코올을 링겔로 넣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이 수치별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험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0.01짜리 안경, 술 먹은 것처럼. 그때 내 기억이 0.2인가가 있었어요.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딱 꼈는데 안 보여.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차요 사람. 진짜 마네킹 다 쓰러뜨리고 아예 그냥 불가능. 출발함과 동시에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안경인 거야 안경. 출발을 거의 인도에서 하는 수준. 진짜 모든 서들 다 밟고 무조건 누구 하나 치는 그런 정도였어. 0.2 이상이면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네. 어휴, 이 정도면 센 거죠. 세죠. 그렇죠. 0.2가 진짜 본 적이 없는데. 0.2는 이건 좀 심각하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0.2 이상이랑 2회 이상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한 번 걸린 놈이 0.2 이상인 경우랑 약하게 걸렸어도 2회 이상. 그러니까 옛날에 막 아주 조금 0.04였어 막. 간신히 걸렸는데 이번에 또 0.04로 걸려도 두 번 걸린 거니까. 네. 똑같이 징역 2년에서 5년이네. 상습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두 번 걸린 걸 더 아주 나쁘게 보는 거죠. 나쁘지. 0.2가 넘은 걸로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그렇네. 지금 보니까 바뀐 거는 이게 면허 정지 사유가 면허 정지 사유로 두 번째 걸렸을 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구나. 세게 된 거죠. 엄청 센 거야. 그러니까 몇 센 번 거지. 했을 때 걸리는 게 원래가 제일 중요한 게 세 번부터가 가중처벌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두 삼진 아웃 번째부터 가중처벌이니까 삼진아웃이란 말이 없어진 거지. 투아웃이네. 투아웃이지. 그러니까 원아웃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법 자체는. 그렇죠. 원아웃 해라. 너 한 번이라도 걸리면 강하게 할 거다. 그리고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첫날 6월 25일에 150명 뭐 맞아요. 잡혔다고. 네. 일제를 한속했죠. 전국에서 150명 넘게 잡혔던 것 같아요. 측정 불응은 원래 좀 셌거든요.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3년 이하라 그래서 원래 0.2 이상이랑 측정 불응을 똑같이 처벌했어요. 왜냐하면 측정 불응이니까 제일 세게 처벌한 거죠. 근데 요거는 뭐 1년에서 5년으로 살짝 더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느낌이 그 처벌 기준이 거의 2배씩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기존에서 6월 25일 날 2배 정도 딱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세게 바꿔버렸는데요. 그리고 저기 뭐 행정처분 저거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그렇죠. 네. 0.03, 0.08. 네, 취소와 정지와 취소. 네, 그게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는 면허 정지,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으로 3번 걸려야지 면허 취소됐는데 이제는 면허 이제 취소가 되는 그게 이제 면허 정지가 2번만 해도 면허 취소가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거 진짜 2번만 걸리면 면허 취소다. 그리고 문제는 면허 취소가 되면 네. 결격 기간이 있는데 한 번만 걸리면은 1년 동안 결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걸린 초범도 결격 기간이 2년이고요. 두 번 이상 걸리면 뭐 2번이든 3번이든 무조건 3년.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거 상당히 세졌는데 3년 동안 운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잘 이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경각심 좀 불러. 근데 맞아 지금 관심이 뭐 전날에 먹고 다음 날에도 걸린다 0.03이 뭐 이런 거만 관심 있지.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이게 네. 얼마를 받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몇 년을 받고 이런 거는 좀 알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윤창호법 뭐 시즌 1, 시즌 2처럼 언론에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음주운전 해서 사고 냈던 거 위험 운전 지사상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를 개정을 했었죠. 그건 작년에 이제 시즌 1처럼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음주운전 기준이랑 뭐 처벌 이런 게 세졌는데 이제부터는 일상적으로 가볍다는 말이 좀 가볍게 걸리는 것도 상당히 세진 거죠. 이제부터는. 이게 여기 대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이 수사기관에 이제 앞으로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운전치사상 이거는 1년에 한 60건, 70건 정도로 100건 미만으로 좀 미미하다. 그러니까 발생수가. 네, 발생수가.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사건 건수 많지는 않은 그런 거였고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전 국민이 엄청 많이 지금 관여된 거잖아요. 그렇죠. 걸리는 단순 건수를 보면 맞아. 근데 이 한이 높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데 네. 이게 좀 걱정된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어떤 법의식이나 법감정이랑 지금 이미 시행은 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오늘 음주운전 주제가 조금 많이 소비된 주제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주제였던 거예요. 좀 알아야 되고 예.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왜 자꾸 왜? 뭐라고요? 그러게요. 음주도 하고 운전도 하지만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아, 나는 네.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음주한 적은 있어요. 운전 음주요. 죄송합니다. 아 운전 음주요? 아, 운전 음주. 아 운전 음주는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은 음주로 네, 가능하죠. 운전 자기 전에 네. 한잔 먹고. 운전은 네, 음주 근데 아까 혼자 술 안 먹는다 그랬는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검찰에서 그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사건 처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이 내부 사건을 처리할 때 뭐 구형 기준이라든지 구속 수사 필요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공개한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공개한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검 미래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더라고요. 올해 4월달에. 그러니까 그 내부 그 사건 처리 기준을 공개하라고 권고를 했고 검찰에서는 교통범죄부터 공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걸 밝힌 뭐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처리 기준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있으니까 뭐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것도 해본 적 있어요. 사건 처리 기준에 대해서 옛날에 뭐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사건 처리 기준을 좀 공개해 달라고 여러 루트로 좀 요청을 드렸는데 사건 처리 기준은 알릴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그거를 알게 되면 그 한도에서만 이렇게. 피하려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경험에 의해서 습득한 친구들은 많아요. 예, 뭔가. 이를테면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렇죠. 포털에 카페 가면 성범죄자 카페도 엄청나요.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어떻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노하우를 맞아요. 공유하고 이런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죠.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검찰은 얘기하는 건데 그쵸.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으니까. 교통범죄 기준을 알고 네. 제발 좀.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준이 높거든. 약간 이거 좀 알려주는 거죠.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알리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용들이 아, 제가 느끼기. 사건 처리 기준이 네.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검찰의 사건 처리 기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아까 법정 최고형 중에 무기도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리고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 기준 대폭 상향. 네. 구속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 0.08 이상 주치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등 중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집에 안 다 가려고. 구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케이스면.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 어린이 차량 운전자, 여객 운송 수단 및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사고는 가중인자로 반영해 어린이 보호 및 도로상의 안전을 담보하겠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구형량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인자로 반영해 균형 있는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 이 정도 이제 밝힌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 정도고요. 느낌은 구형은 어떻게든 세게 하겠다. 그리고 상습범이나 뭐 재질이 나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구속 수사. 어떻게 보세요? 뭐 워낙에 뭐 윤창호법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법명이 생겼지만 그렇게 뭐 그래도 그나마 그게 이슈를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은 되게 가끔씩 보잖아요. 뭐 그냥 신혼 부부 막 지금 막 결혼 시작했는데 그냥 이상한 놈이 특히 그것도 외제차 몰면서 더 짜증나지만 음주운전해가지고 그냥 자기 남편 뭐 풀빵 같은 거 사가지고 오다가 길에서 죽고 막 그런 사고도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 기준만 놓고 보면 좀 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비해서 행위를 저지른 위법성에 비해서는 좀 사실 왜냐면 그동안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안 했던 거는 이게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켜보기에는 좀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 결과들이 너무 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해악이 너무 크다. 네, 비극적인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결단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이다. 뭐 약간의 어떤 법리적으로는 죄와 형의 어떤 균형상 좀 세요. 확실히 많이 센데 다른 여타 범죄분들과 좀 비교를 해서 생각하면 근데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결과 발생이라는 게 음주운전 자체도 결과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추가 결과라는 게 항상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뭐 이런 식의 처벌 강화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은 계속하고 음주라는 게 그러니까 뿌리를 좀 뽑아야 되는 그 인간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문제 삼는 거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면은 뭐 1년이든 그러니까요. 3년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거는 같아. 맞아요. 이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음주운전은 나 겁나서 못하겠던. 그러니까 애초에 차 사고 다 그러면 좋은데 네. 그거는 오히려 그런 성격인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닌 애들은 못 고쳐요. 아니 그리고 약간 콩닥콩닥 할 것 같은데. 약간 스릴 어디서 지키나? 제가 스릴 지키죠. 저희 집이 안 걸렸어 그렇게 이러면서. 서울 시내가 아니고 이제 고양시 경기도는 동선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주 단속이 막 많다고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진짜 집 바로 앞에 사는 거야 한 번은. 정말 안 할 것 같은 주택가의 한복판에서. 그런 얘기 좋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무조건 걸리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빼박이죠. 나갈 수가 네,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나가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거고 거기서 도망 나가면. 우리 또 방송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이 뒤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제목을 달아놓으신 김 예. 기자님이 재미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거 중에 포인트들을 좀 다뤄보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제가 뭐 내용만 그러니까 목차를 정리해 보면 위드마크 공식이라 그래서 알코올이 상승기랑 그 하강기가 있는데 술 운전했을 때 이제 술을 운전하다 이제 걸리면은 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걸리는 거랑 운전을 하고 뭐 조금 있다가 측정을 했을 때 그 운전할 당시에는 사실 뭐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상승기니까 지금 간신 옛날식으로 하면 0.05가 넘어야 되는데 0.05이다. 막 이러는데 예. 그 운전했던 시점은 좀 전이고 그때는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이것도 무죄 추정이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이 운전할 근데 좀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넘어야 된다. 요 쟁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방조 쟁점이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크게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예. 이제 상승기 하강기 뭐 이런 건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옛날에 과거 기준으로 0.05였다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52가 나왔다. 아니면 0.051이 나왔다. 그랬을 때 걸린 사람이 나는 상승기다 지금. 운전했을 때는 0.05가 안 됐을 거다. 그치. 네, 네.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0.06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판결을 악용해서 문제지 이 판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게요. 아니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건데 운전할 때 0.05가 넘어야 처벌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측정했던 시점이 뭐 운전하면서 뭐 바로 측정한 게 아니라 좀 되게 늦게 측정을 하게 되면 운전할 때 이 사람이 0.05가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악용은 그 다음 문제지만 네. 확실히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위반으로 운전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처벌 못하는 건 맞아요. 네, 뭐 그거야 처벌하면 안 뭐 되죠. 맞는 그래서 말이죠. 뭐 차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처벌 안 되잖아요, 결국.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버리고 어떻게 도망가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거랑 두 개인데 그게는 하나는 음. 차버리고 도망가는 거, 혹은 걸렸을 때 거기서 소주 원샷 하는 거. 아. 걸릴 것 같으면은 저 앞에 단속하고 있으면 이거 뭐 알려주는 것 같네. 네. 차를 멈추고 일단 편의점 들어가. 소주 한 병 사. 그래서 마셔 그 자리에서. 아, 일단 근데 그럼 물타기지 이게. 단속하는 거 보이는 순간 차를 멈추면 잡으러 올 걸. 그쵸. 네. 보통 그런데 보통 왜냐면 후방에 뭐 음주 대기하고 측정 있으니까. 불응으로. 어떤 놈이 운 좋게 그렇게 맥주를 막 마셨을 막 소주를 그냥 들이켜버린 거예요. 야 입증 못하겠다. 그거 못하지. 왜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술이 된 거니까. 방금 전에 편의점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원샷을 했는데 운전할 때 음주가 됐느냐 입증을 이놈의 의도는 정말 너무나 확실한데. 그거 어떻게 더 가중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못하지. 그러니까 측정법도 처벌법규를 아니고 만들어야지. 측정 불응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진짜? 안 받으려고? 그냥 아예 운전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방조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청취자 사연 했었다. 왔을 때도 방조.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한번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저 김선욱 변호사 정리했었죠 아마. 예. 네네. 이걸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어떻게 뭐 방조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조요? 음주운전 방조. 이게 또 최근에 아, 그 사건 관련해서 이슈가 또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인천공항에서 그 이제 서울 들어오는 배우분 뭐 예, 여배우분이 죽고 뭐 남편은 남편은 방조. 예, 맞아.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CCTV가 워낙 이제 언론에 CCTV 블랙박스가 워낙
이제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건에 조수석에 탔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냐 아니냐 이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방조는 어떨 때 되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 방조는 결국 얘가 음주운전 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말려야 하잖아요. 뭐가 여기 이 사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건도 이제 부부면은 아내가 음주운전하면 당연히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이 위험하니까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말려야 되는데 그거를 묵인하고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바로 방조잖아요. 내버려 두는 게 방조죠. 그렇죠? 그렇죠. 내버려 두고 도와주는 거. 그렇죠. 원래 이제 도와준다에서 생각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네. 내버려두기만 해도 그렇죠. 이거는 좀 네. 말리지 않았다는. 그렇죠. 말리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말리지 않은 거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그때 나왔던 게 뭐 식당 주인이 그렇죠. 이렇게 이 대리운전 안 부르는 거 알면서 아니 뭐 되게 뭐 경기도 가평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뭐 얘가 이제 딱 대리를 식당에서 부를 수 없어. 누가 대리를 봐도. 부를 수 없어. 뭐 한밤중이야. 그러면 이게 과연 방조가 되느냐? 근데 이제 차를 쟀어 식당 앞에. 그리고 그렇죠. 술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거 근데 그러면 술을 갖다 준 거 자체가 그러면 음주운전 방조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어렵다고 뭐 그때 예. 얘기했던 뭐 거고. 지가 걸어가든지 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식당 주인이 거기까지 이렇게 방지의 의무는 없으니까. 너무 간접적이고 같이 마신 애들이 문제죠. 그렇죠. 일행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보니까 뭐 현장에서 이권 기준이 현장에서 만취 상태로 잡았을 때 취소 수준이 0.1% 넘어 지금 이제 0.08이겠죠. 예. 만취 상태에서 잡았고 얘가 보니까 전과가 좀 많아. 상습적이야. 그러면은 예. 그때 동승자를 이제 방조 혐의로 이렇게 어떻게 조사한다고 이게 현재 경찰의 기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그때 막 얘기하는 식당에서 막 그거 막 그때 막 얘기하면서 그거는 뭐 실제로는 좀 이하리 쉽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걸린 사람 자체가 만취면은 이런 의미예요. 옆에 탄 사람도 저 정도면 그러니까 뭐 0.0 뭐 4 나오고 이러면은 뭐 안 마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모르잖아요. 나는 친구니까. 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뭐래 뭐 이러고 있어 거의 가자 뭐 이러고 만취 있는데 상태인데. 예. 그러면은 그 정도는 이제 걔가 운전하는 상태를 그대로 자기도 동승해서 타고 가고 있는 거니까 차를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방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인도 위험하지 않나 근데 그 정도면. 무슨 배짱으로 저 타는 사실은 거야? 그거를 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고백하자면 또라이들이. 저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 있어. 네, 그저 얘기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 진짜 근데 그때 그렇지 않은데요. 변호사가 방송에서 범죄를 고백하네요. 근데 이제 방송 네 명이 탔다고 했던. 네 명이 탔었죠. 아, 네 명이 다 탔었는데. 법조인 네 명으로 다. 근데 나중에 다 이제 변호.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 근데- 되기 전에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죠. 네. 어린 시절인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끝까지 정말 말렸어. 말리다가 그냥 나중에 결국 탔는데 저도 이제 그때 왜냐면 또 취했으니까. 말릴 친구 또 말릴 자신이 없어. 예, 예. 그러다 뭐 다른 친구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려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 단속이 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다 그 각자 동승했던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가 생겼어. 아 단속이 됐다 그랬나? 그때? 단속이 됐어. 아, 그래서. 잡혔어. 바로 집 앞에서. 근데 진짜로. 솔직히 뭐 김 변호사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방조 비슷한 상황은 다 겪지 않았어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 같이 타고 야 대리 불러 이러는데 막 뭐 하니까 그걸 내가 막 아, 싸울 수 그러니까 없으니까. 근데 대리 부르는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갔어. 나는 택시 타고. 아니 그러면-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그건 없는데 어쩔 수 동승한 없는데. 사람 동승한가? 동승한 거는 너가 동승했잖아 임마. 그쵸. 아니 그리고 나도 맞아. 나도 정신이 나도 그런 적 없을 수 있다고. 있잖아요. 그때는 대리가 없었어. 나도 그 정도면 많이 마셨을 테니까 아, 정신도 나도 없고. 정신도 없거나 그러니까 운전자가 0.1이었으면 옆에서 네. 0.1이 넘을 가능성이. 거의 그렇지 뭐. 거의 다 많지. 넘으면 넘었지. 아규환이구나 정말.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래서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차비 대리비 유독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아. 주차비 그러니까 5,000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술은 몇만 원어치 뭐 몇십만 맞아. 원어치 마시면서 맞아. 주차비랑 대리비 어. 몇만 원을 왜 아까워하냐 하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돈이 그렇게 돈을 써야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아깝냐 정말 가장 아까운 건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치. 세상에서 잃은 목숨이 아깝고 그렇죠. 진짜 불행이 너무 아까워. 돌아올 수 없는 안타까운 목숨이고 거죠. 아깝죠. 그게 세상에 제일 아까운 거죠. 그 사람 뭐야? 그 사람 무슨 죄야?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렇지. 진짜 술을 먹은 것도 비명행사한 거 아니고. 아니죠. 그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램 할 때 본 사례가 환경미화원 분이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길에서 음주운전 차가 친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였나? 양쪽 다리를 잃으셨어. 근데 아유, 아. 끔찍하다. 용서해달라고 그래. 계속 찾아와서. 그것도 고통스럽대.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 그렇게 자체가. 한 사람이
이제 반성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그리고 법정에서 만나거나 이럴 때 엄청 싹싹 빌다가 딱 끝나면은 그냥 싹 돌아서고 이런 거가 있었대요.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한 어떤 결과 부분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냥 별로 안 먹었어. 그냥 대리를 못 불러 바로 요 앞인데 그리고 나 지금 내 말짱해 봐. 그냥 갈게. 그냥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 새끼 또 저러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실제 피해로 이어지면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가 막 되게 연쇄살인 사건 같은 거는 칼로 막 가서 찌르고 막 이런 거 되게 저런 죽일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나 오늘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집에 들어가 오늘 좀 특별히 좀 일찍 퇴근하면서 풀빵 한 봉지 사가지고 집에 가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저지르는 상태랑 그러니까 저지르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 근데 일어나는 결과는 평생을 통해서 그 가해자도 감당이 안 될걸요. 정상적인 인간이면. 네. 뭐 거기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뻔뻔한 놈들 보면은 그거는 뭐 아예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지만. 음주운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다 알고 계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실천이 의외로 잘 안 돼. 그리고 굳이 0.03을 피해가겠다고 온갖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안 하면 돼요. 한 잔이라도 운전을 마시면. 안 하면 돼요. 한 잔이라도 마시면 하지 말자. 누가 뭐 껌 먹고 음주 줄이려고 각을 하고 그랬다가 원래 3배 나왔다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